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연애 10년 하고 결혼 생활은 1년도 하지 못한 채 이혼한 40대 여성입니다. 벌써 제가 이혼한 지도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는 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사실 전에는 제가 겪은 일인데도 이야기하려고 하면 어딘가 마음이 꺼려져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억울한 게 이혼에 있어 제 잘못이나 책임은 1도 없었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어찌 보면 이혼한 것보다 한 남자와 보냈던 긴 시간이 너무 허무하고 서글퍼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말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저는 그 인간을 제 청춘을 다 바쳐 사랑했어요. 그러니 10년을 만나고도 헤어지지 않고 결혼까지 했던 건데 제 인생에 가장 순수하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그 인간이었다는 건 저도 알고 그 인간도 알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죠. 그러니 결혼이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저는 그놈과의 결혼이 제 사랑의 절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1년도 다 채우지 못한 시간 동안 참 치열하게 그 인간의 바닥을 확인하고 찌질한 민낯을 다 보게 되었는데 씁쓸하지만 저는 쓰레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착각한 바보였어요. 제가 그놈을 처음 만났을 때가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는데요. 첫사랑까지는 아니었지만 거의 첫사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애다운 연애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부끄럽지만 저에게 첫사랑은 너무 서툴고 미숙해 사랑 같지도 않게 허무하게 끝이 났었던 아픔이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의 첫사랑을 보상이라도 하겠다는 듯 뜻밖의 나타나 제 20대와 30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놨어요. 그 시작은 함께 다닌 회사였는데 저희가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같은 회사에 함께 입사한 동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니던 회사가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었고 대기업 관련 회사는 더더욱 아니었는데 남편은 대기업에 가고 싶어 했어요. 누군들 대기업을 마다할 사람이 있겠냐마는 남편은 진심으로 대기업 입사를 희망했었죠. 그래서인지 일을 하면서도 유독 남편은 회사에 적응도 잘하지 못했었는데 저는 동기이고 같은 부서 동료였기 때문에 그런 남편을 옆에서 챙겨야 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좋은 마음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제 마음을 알고 제 편을 들어주는 건 미우나 고우나 동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운 정이 무섭다고 저희는 친해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1년 반 정도 회사를 다녔을까? 남편은 자기는 도저히 오기가 생겨서 뜻하던 대기업에 들어가야겠다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그때가 대학 동창회를 다녀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는데 남편이 나름 명문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친구나 같은 학번 동기들이 대기업이다 공기업이다 좋은 곳에 취업을 많이 했는데 그게 꽤나 남편에겐 자존심을 건드린 일이었나 봐요. 그럴 것 같았으면 아예 그 자리를 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또 자기가 없을 때 자기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걸 용납할 수 없었고 그렇게 그날을 계기로 남편은 다시금 대기업에 목을 매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는 저희가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서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아쉬운 마음은 있었지만 말리지는 못했어요. 제가 말릴 입장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고 고맙게도 팀장님이 남편의 퇴사를 말려보라고 명분을 만들어주셨는데 그래서 그 뒤로 저는 남편을 설득하려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이미 마음이 굳어진 사람을 설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고 남편은 자기 스타일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그렇게 저랑 남편은 끊어진 인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사라진 남편의 빈자리를 메우며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헤어진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남편이 저한테 연락을 하면서 저희는 사귀게 되었죠. 남편이 제 생각이 많이 난다며 고백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대기업에 입사해서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 10년이 걸릴 줄은 정말이지 몰랐어요. 저는 대기업 입사를 희망해 본 적도 없었지만 그게 그렇게 사법고시처럼 어려운 일인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 10년이나 걸릴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 10년이 말이 쉽지 말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하지만 무슨 마음인지 남편은 포기를 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자기는 대기업 아니면 절대 안 된다며 그렇게 목을 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 남편은 자기 집에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남편 집, 그러니까 제 시댁은 지방에 사시긴 했지만 규모가 꽤 있는 나름 유명한 갈비집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매달 200만 원씩 아들인 남편에게 용돈 겸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남편은 백수였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 보였죠. 그렇게 남편의 백수 생활은 끝날 줄 몰랐는데 저는 그 사이 승진도 하고 돈도 제법 모으면서 언젠가는 우리도 결혼을 할 테니 저 혼자 나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남편이 직업이 없다는 것만 빼면 뭐 하나 나무랄 것이 없었는데 저는 결혼을 한다면 꼭 남편이랑 하고 싶었거든요. 그만큼 남편은 늘 저에게 잘해줬고 제가 가벼운 감기라도 걸리면 당장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는 건 물론이고 약의 간병까지 아주 극진했는데요. 그러니 결혼하면 더 행복할 거라는 막연한 확신이 있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자취생활을 오래 해서 음식도 저보다 훨씬 잘했는데 저희들은 같이 있을 땐 남편이 주부고 제가 돈 벌어오는 가장인 듯 장난을 치기도 했었죠. 그렇게 1년만 2년만 하던 시간이 흘러 5년이 넘어가고 8년이 넘어갔어요. 그러니 슬슬 저희 집에서도 걱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만나는 남자가 있는 건 알고 계셨기에 더 마음이 조급하신 듯 보였어요. 그리고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셨지만 딸이 백수가 아닌 그럴싸한 남자를 다시 만났으면 하기도 했는데 그건 저도 이해하는 일이었죠. 당연히 백수 사이를 반기는 부모는 없으니까요. 심지어 제가 계속 나이만 먹고 혼기를 놓쳤다고 생각하니 부모님 마음은 더 전전긍긍이셨는데 사실 저도 내심 그 걱정을 하긴 했었죠. 그래서 당시 남자친구인 남편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넌지시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기야, 나 할 말이 있는데. 할 말? 뭐? 그게 있잖아. 나는 자기가 대기업 다니지 않아도 괜찮은데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연애만 해? 우리도 이제 결혼해야지. 벌써 횟수로만 따져도 9년이 다 되어가는데 우리 집에서는 벌써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아, 그렇지. 결혼해야지. 나도 당연히 빨리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지금까지 버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쉽게 포기가 안 되네. 나 지난번에는 진짜 막판까지 갔잖아. 이젠 아는 분들 제법 많고 이번에는 진짜 될 것 같아. 무슨 대기업 입사가 공사도 아니고 자기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 했었어. 미안해. 우리 자기 지쳤구나. 하긴 벌써 몇 년이나. 내가 무능한 놈이지. 우리 자기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여직 이러고 있으니.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나는 자기 대기업 다니지 않아도 괜찮다고. 둘이 같이 버는데 200~300씩만 벌어도 400~600만 원이잖아. 자기야, 그 400~600만 원 내가 대기업 들어가면 혼자 버는 돈이야. 막말로 거기에 자기가 200~300 더 벌면 600에서 900만 원이고 자기가 일을 못해도 나 혼자 자기가 얘기한 그 돈 벌고도 남는다니까? 그야 그렇겠지만 현실이. 그래, 내 말이 이제 믿음이 안 가지. 미안해. 아니 그건 아니고 나도 이해해. 우리 자기 같은 여자가 세상에 어딨어. 백수 남친 싫다고 벌써 도망갔지. 그래서 내가 더 성공해서 우리 자기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진심이야. 누가 그걸 몰라? 근데 나는 진짜 자기가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없거든. 그러지 말고 우리 올해는 넘기지 말고 씩 올리자. 에이, 그래도 그럴 수 없지. 지금까지 자기가 기다린 시간이 얼만데. 그리고 남자가 체면에 있지. 나 지금 모은 돈도 없어. 근데 올해 넘기지 말라고 하면 나는 몸만 장가가? 그럴 수는 없지. 진짜 1년만 딱 기다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진짜 1년만. 내가 진짜 이번에도 안 되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바로 취업할게. 저는 딱 1년만 타령하는 남편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결혼은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하는 거니까 이왕 기다리는 거 1년 더 못 기다리겠나 싶었는데요. 사실 남편이 집에서 붙여주는 용돈이나 받고 계속 취업 준비만 했는데 모은 돈이 없을 거라는 건 이미 예측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결혼 이야기를 했던 건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정말로 남편만 있다면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그저 남편과 알콩달콩 행복하게만 살 수 있으면 식탁 없이 작은 밥상에 김치랑 계란 후라이만 해서 먹어도 진수성찬일 것 같았어요. 제가 좀 성격이 소박한 걸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였는데요. 남편은 남이 보는 눈과 자기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남편의 집도 자기 아들이 아무리 백수라도 기죽고 살지 말라고 차도 뽑아주고 때 되면 백화점 가서 옷도 사라고 돈을 더 주기도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대기업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러니 이 남자는 제가 말하는 소박한 신혼생활을 할 마음 자체가 없었는데 자기는 무조건 그렇게 장가를 못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달리 방법은 없었고 그 대신 남편은 아쉬워하는 제 마음을 달래주려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땐 정말 무슨 콩깍지가 그렇게 단단히 씌었던 건지 남편이 옆에서 자기를 믿어달라고 노력을 하니 제 마음도 스르르 풀려버렸어요. 하긴 부모님이 경제적인 지원도 다 해주고 저랑은 비교도 되지 않은 명문대를 나왔는데 이 남자에게 대기업 타이틀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유일한 목표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아무리 그런 남자를 만난다고 해도 타고난 기질 탓인지 분수에 안 맞는 비싼 데이트보다는 그냥 한강에서 자전거 타고 컵라면 먹고 산책하는 것도 재미있었는데 몰라서 그렇지 시에서 제공하는 공짜 공연이나 전시 그런 거 찾아다니며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남편도 우리는 지질이 공상이 아니라 순수하고 소박한 예쁜 사랑을 한다고 믿었는데 남편은 저한테 맞춰줬을 뿐 그런 데이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걸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는데요. 그렇게 정말로 딱 1년이란 시간이 더 지났고 남편은 바라던 대기업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무슨 이몽룡 과거급제 마냥 남편 집은 물론이고 저희 집까지 난리가 났는데 저 역시도 드디어 시집을 갈 수 있다는 기쁨에 눈물바람까지 났었더랬죠. 그리고 남편의 대기업 입사한 지 2년 만에 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저와 남편은 세상의 중심에 선 주인공처럼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 뒤에는 많은 것들을 숨겨놨는데 그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가볍게 생각한 것들이 결국엔 제가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일단 모은 돈이 저는 1억 넘게 있었고 남편은 한 푼도 없었는데 대기업은 대기업인지 제 연봉과 남편의 연봉은 경력 횟수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 남편 연봉이 제 연봉을 넘어서는 건 시간 문제 같았는데 그래서 신혼집과 혼수 등의 비용은 제 돈으로 거의 다 했고 남편은 정말 몸만 장가를 오게 되었죠. 어차피 지금이야 제가 모은 돈이 있다고 치지만 멀리 봤을 때 남편이 벌어올 돈이 더 많을 테니 그냥 누가 더 손해본다 이런 거 없이 결혼을 했는데 저는 정말 맨세코 남편이 빈몸 장가를 왔다고 불만을 갖지 않았어요. 만약 그랬다면 그때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때는 돈보다 결혼을 하고 싶었던 제 마음이 컸기에 남편과 그렇게 합의를 보고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또 시댁에서도 작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자기 아들이 백수일 때는 그런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더니 자기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간 뒤로는 미래가치 어쩌고 하면서 저더러 로또 맞은 거 아니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빈몸으로 장가가는 아들한테 돈도 좀 있다는 집안이 경제적인 지원을 전혀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대기업 다니는 잘난 아들 주는데 돈까지 줘가면서 장가 보낼 마음은 없다는 거였죠. 그리고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비수도 꽂으셨는데요. 이제 니들 나이도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애를 가져야지.
그럼 자연히 너는 다니는 회사도 못 다니고 애를 키워야 할 텐데 그럼 그때 누구 돈으로 사니? 내 아들 돈으로 살지 않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인즉 제가 곧 아이 때문에 경력 단절되어 집에 들어앉아 자기 아들이 벌어다 준 돈만 쓰고 살 텐데 자기까지 별 볼 일 없는 며느리 돈 보면서 돈까지 써야 하는 소리였죠.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상처가 컸어요. 설사 시어머니가 예상한 대로 제가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그런 서운한 말까지 들으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다고 그때는 어머니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따질 수도 있는 담력도 없었는데요. 그때는 고맙게도 남편이 저 대신 나서서 자기 엄마한테 한 소리 해주었죠.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까지 별 볼 일 없는 나 믿고 기다려준 건 자연이었어. 나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자연이한테 상처 주는 꼴은 절대 못 봐. 이렇게 남편이 나서서 저를 두둔해 주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는 신용까지 하시며 꽤 충격을 받으셨어요. 오죽하면 뭐가 어쩌고 어째? 여태 내가 네 용돈 붙여줘가면서 잔소리 한번 하지 않고 기다려줬더니 이게 다 엄마가 아닌 네 여자친구 덕이라고? 이런 호로 새끼를 봤나? 너 말이라도 엄마 덕에 합격했다고 고맙다고 해봤어? 이래서 아들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소리가 있는 거야. 라고 당신 아들한테 나를 세우기도 하셨는데 저는 속으로 내심 그래도 내 편 들어주는 남편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연애를 오래 하면서 지켜본 남편은 절대 효자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장가가서 효자가 되는 케이스가 많다는 소리를 하도 들어서 그걸 아주 믿지는 않았는데요. 역시는 역시라고 효자까지는 모르겠지만 팔은 정말 안으로 굽더군요. 남편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돈을 벌기 시작하더니 자기 집에 그렇게 기분 내는 걸 좋아했어요. 용돈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어디서 비싸 보이는 것만 찾아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반면 처가에는 그렇게 짤 수가 없었는데 10만 원 봉투하는 꼴도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놓고 입은 살아서 장모님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만드실 수 있어요? 이런 건 팔아야죠. 그럼 우리 장모님 서울에서 떼돈 벌 텐데. 저 이거 갈 때 싸주세요. 맨날 장모님 밥 먹고 싶어요. 이런 립서비스는 잘했는데 그럼 또 저희 엄마는 사위가 좋아한다고 원래도 손이 크신 양반이 엄청 그 반찬만 해댔어요. 오죽하면 저희 아빠도 저희 엄마가 사위 싸줄 반찬 하느라 당신 먹을 반찬이 없다며 서운해 하셨는데 정작 그 반찬 타령한 남편은 집에서는 그 노래 부르던 반찬은 질린다고 몇 번 먹지도 않았는데 왜 그딴 소리를 내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건지 짜증이 났죠. 그렇잖아요. 그 입 한번 잘못 놀려서 도대체 몇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홧김에 그럼 다음부터는 그 입 좀 닫아. 왜 우리 엄마한테 바람 넣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게 하고 이 음식은 처치곤란 만들어? 라고 따지기도 했는데 이놈은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저에게 이게 다 장모님 기분 좋으라고 일부러 하는 거지. 그럼 가서 깨작깨작거리고 음식 싸주신다고 하는데 저 안 먹을 거라고 해? 이건 뭐 아부를 떨어도 뭐라고 하냐? 알겠어. 다음에 가면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 라고 엄한 고집을 부리더군요. 도대체 이 인간은 왜 이렇게 결혼하고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 다른 여자들처럼 저도 속아 결혼한 기분이었는데 그래도 차마 너는 장가올 때 빈몸으로 오지 않았냐. 그런 소리는 일절하지 않았어요. 어쩐지 그런 말을 하는 게 부부 사이에 참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건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제 스스로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운하다는 이유로 돈 얘기는 하지 말자 다짐했던 일이었는데 정작 남편은 자기 스스로 몸만 장가왔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더라군요. 자기가 버는 돈이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벌 텐데 시작은 그랬다 하더라도 자기가 더 손해를 보는 장사라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데 이혼까지는 생각하진 않았지만 저는 미래의 일은 장담할 일이 아니라고 몇 번이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재수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며 자기는 정년까지 대기업에서 해먹을 수 있는 건 다 해먹을 거라고 임원도 할 거라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럴 때 보면 남편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애였죠. 그렇다고 남편이 회사 일에 열정적이었느냐? 그걸 물으신다면 그것도 아니었는데요.
남편은 마치 대기업에 들어가면 누가 정년까지 보장해준다고 약속이라도 한 듯 회사는 설렁설렁 다녔어요. 그래도 해가 바뀌고 남편은 월급이 꽤 많이 올랐는데 일주일에 3-4번 술 마시면서 아부는 잘 떨고 다녔는지 남편을 예쁘게 보는 상사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회사 내 학연 지연 이런 걸 또 엄청 따지는 것 같았는데 학교 선배다 고향 선배다 남편은 언제부터 노력하는 것에 비해 성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확실히 대기업이 좋긴 좋은지 걸핏하면 상여다 특별 보너스다 하며 나오는 게 많았는데요. 그러면 또 남편의 어깨는 하늘 높은지 모르게 솟았어요. 그렇게 벌다 보니 남편은 제 월급보다 약 200만 원 정도 더 가져오는 꼴이 되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저희 부부의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이 인간이 지가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고 집안에서도 서열을 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공평이랑 평등은 같은 조건에서나 따질 수 있는 일이라며 저더러 자기는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집안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남편의 논리는 단순했어요. 제가 200만 원 더 버니까 그 200만 원어치를 몸으로 때우라는 거였죠. 아니, 무슨 그런 억지 주장이 있는 건지 그럼 애를 낳아서 제가 정말로 일을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따지니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 그렇게 쓰레기 아니거든?